요즘 청약통장 깨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10만원만 넣으면 무용지물 된다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속 시원히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41년 만에 바뀌는 청약통장, 아는 만큼 돈 번다. 안녕하세요, 부티입니다. 아십니까?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이 바뀝니다. 여러 채널에서 유지해라, 무용지물이다 말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깰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공급이 줄어들고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그리고 다자녀 가족이나 노부모 부양 가족들을 위한 아파트 공급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아파트 추첨은 가점제,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횟수, 또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점수로 추첨하는 가점제 뿐만 아니라 추첨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 단지를 분양할 때 흔히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분양합니다. 제 경우지만 점수가 낮아가지고 가점제로는 불가능했지만 추첨제로는 4번 당첨된 경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약통장은 매월 2만원씩 납입하고 유지하고 있다가 정말 갖고 싶은 아파트가 생겼거나 당첨 즉시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아파트 단지 청약이 있다면 청약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1순위 청약 84제곱미터, 34평까지는 300만원이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죠. 매월 불입금 넣고 모자란 금액은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넣으면 가능합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청약금이 없더라도 빌려서라도 넣고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서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은 두드려야 열리지 않겠습니까? 로또도 일단 사야 당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청약통장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을 넣어야 할 때 당첨되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걱정하고 당첨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것도 일단 넣어 보시라고 합니다. 넣어서 당첨되고 고민하셔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첨되고 나면 계약금을 빌려도 되고, 아니면 분양권 취급하는 부동산에서 어쨌거나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어떻게 해서든 해결 방법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 넣을까 말까 걱정을 하기보다는 당첨되고 고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당첨되어야겠죠. 그러므로 다시 조금 더 강조드립니다. 청약통장은 매월 2만원씩 넣고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41년 만에 바뀌는 청약제도는 잘 알아두셔야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을 더욱 똘똘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9월 달에 바뀌는 청약통장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9월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핵심 1입니다. 한도 정액 25만원. 가장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청약통장 납입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정액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또는 공공주택은 1순위 결정 시 참여한 금액과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순차별로 당첨자를 선정하죠. 기존에는 10년 이상을 넣어도 10만원까지만 납입금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별로 인정되는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금액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되도록 25만원씩 꼭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10만원씩만 넣으면 청약통장은 쓸모가 없다는 뜻인가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10만원씩 넣어온 것은 회차를 인정받습니다. 9월부터는 10만원씩 넣는 건 회차 인정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월 10만원씩 회차를 채우신 분들은 회차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더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9월부터는 매월 25만원씩 납입해야 앞으로는 회차를 인정받으니 결론적으로 부담은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는 최대 24회입니다. 1순위 내에서 경쟁할 때는 무주택 세대주의 납입 인정액과 인정 회차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실제 금융권에서는 공공분양이 진행될 때 통상 청약통장 저축 총액 기준으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선이 당첨선이라고 봤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10년 이상 납입해야 1,200만 원 당첨선에 근접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여기서 근거합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50에서 60회차 통장, 즉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넣은 통장이면 거의 당첨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 9월부터 납입 한도가 25만 원으로 늘어나면 당첨선 또한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즉 당첨을 위해서는 금액을 상향해서 한도 금액 25만 원씩을 넣어야 1회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서 청약을 더 많이 부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층이 청약시장에서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소득이 낮아서 25만 원을 채워 넣기 힘든 사람들은 향후 청약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겠죠. 바뀌는 것 중에서 반가운 것은 청약통장의 유형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인 경우에 앞으로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는 뜻이며 통장 전환 시 기존에 납입한 금액과 횟수가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청약저축을 제외하고 예금 및 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불가하여서 민간이나 공공주택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장을 전환하게 되면서 기존에는 넣지 못하는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때 통장 전환한 날로부터 납입한 금액과 횟수만 인정된다고 하니 청약을 고려하는 분은 최대한 빠른 전환이 유리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 변화는 청약통장을 연말정산이나 적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몇 년 사이 대폭 줄어든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청약통장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청약통장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제도가 변경된다고 해도 청약통장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통장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주택을 받을 때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 가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청약통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축금액은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5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할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죠. 청약통장에 납입된 금액에는 당연히 이자도 지급됩니다. 다음은 청약통장의 종류와 차이점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청약저축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주택, 그러니까 LH, 도시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청약 전용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청약부금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자이, 힐스테이트 등 청약이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예금도 민영주택 청약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예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입니다. 모든 종류의 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납입액 또한 자유로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주택 청약종합저축이 모든 종류의 청약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이고 유용한 청약통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어떨 때 유리한지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매우 유리한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주택 청약 시 납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되므로 오랜 기간 꾸준히 납입하면 높은 순위를 받아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구입 시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도 되죠.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이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음은 중요한 청약통장의 점수 계산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점수 계산은 주택 청약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죠. 점수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주로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금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그렇다면 청약 점수 만점은 어떻게 나올까요?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첫 번째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죠. 15년 이상은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죠. 본인을 제외한 직계 존속 및 비속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6명 이상인 경우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상인 경우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 11년 미만이다. 그러면 22점. 부양가족 수는 3명이다. 그러면 20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의 6년 미만이다. 그러면 7점. 그래서 총점 22점 더하기 20점 더하기 7점 해서 49점입니다. 계산하기 힘들거나 귀찮을 때는 청약홈에서 바로 점수 확인도 가능합니다. 점수가 낮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죠. 추첨제가 있습니다. 제가 청약통장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건 추천제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비율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가점 40% 뽑고 추첨제로 60% 정도 또 뽑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저축 기간이 짧아서 점수에서는 불리할 수 있죠. 대신 청년들을 위한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특공,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그리고 신생아 특공, 다자녀 특공, 노부모 특공 등도 있죠. 단 청년 특공은 24평대까지, 그리고 다자녀나 노부모 특공은 한평수 청약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공부했더라도 실전이 더욱 중요하죠. 청약 연습을 미리 해보는 게 좋습니다. 꼭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 청약을 해야 하는데 막상 청약을 하려고 하면 당황스럽고 실수할 수도 있죠. 이를 대비해서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에서 청약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기존 회원인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연습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죠.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청약 연습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청약 연습을 진행하죠. 청약 연습 페이지로 이동하면 실제 청약 신청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청약 연습 외에도 사이트 내 다양한 자료와 공지사항을 참고해서 청약제도 및 절차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 사전 연습을 해둔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좋은 아파트 당첨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현재가 암울하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는 늘 변화무쌍합니다.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건축 원가가 오르는 시기가 왔죠. 청약통장의 중요성과 유용성은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주택시장에서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겠죠. 이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청약통장을 통한 우선권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겠죠. 오랫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납입해온 사람들은 높은 우선순위를 받게 되므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시다시피 청약통장을 통한 분양은 가장 안정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감소와 건축 원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을 수 있죠. 이러한 정책들은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정부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위한 특별 공급 및 우대 제도를 통해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매달 25만 원으로 상승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비용으로 당첨의 행운을 잡고 또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것은 청약통장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상 부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